김경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광주시가 1일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UCC 어느 결혼식을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공개했다. 4분 47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1982년 2월 20일에 올리는 결혼식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자막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윤상원은 1980년 5월 27일 사망했고 신부 박기수는 1978년 세상을 떴다는 슬픈 소식을 전한다. 5.18 민중항쟁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싸우다가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난 윤상원과 노동야학운동가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은 가장 아름답고 슬픈 결혼식이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영혼 결혼식 2달 뒤인 1982년 4월께 만들어졌다. 소설가 황석영 씨와 광주의 문화운동가 전남대생 김종율 씨 등이 만든 노래극 빛의 결혼식의 마지막 합창곡으로 실린 것이다. UCC엔 노동자 야학인 들불야학을 창립했던 박기순과 들불야학 교사였던 윤상원의 생전 모습과 들불야학 학생들과의 추억을 담은 사진이 나온다. 임을 위한 행진곡 악보 원본 등 생생한 자료도 소개된다. 그리고 이 곡이 아리랑이 그렇듯이 만든 이가 아니라 부르는 이들에 의해 스스로 살아 숨쉬는 노래라고 설명한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을 때 그 위로 빛나던 하늘의 별빛 그보다도 빛나던 너의 그 눈동자 그 입술만큼 지금도 널 사랑할 수 있을까. 모든 것 그리고 언제나 모든 것 그리고 언제나 모든 것 그리고 언제나 모든 것 그리고 언제나 그만큼 오래전 어느 한낮 종로거리에 서 있을 때 그 아스팔트 뜨겁던 태양 그보다도 빛나던 너의 그 눈동자 억센 두 팔만큼 지금도 그렇게 달려갈 수 있을까. 모든 것 그리고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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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오래전 어느 새벽 벅찬 가슴 나누었을 때 둥투는 여며 한 줄기 햇살 그보다도 빛나던 너의 그 눈동자
짓은 미소만큼 지금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모든 것 그리고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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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 그리고 모든 것 그리고 모든 것 그리고 모든 것 그리고 언제나 모든 것 그리고 모든 것 그리고 언제나 모든 것 그리고 언제나 모든 것 그리고 언제나 모든 것 그리고 모든 것 그리고 모든 것 그리고 언제나 몸에 좋은 흑마늘을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맛있고 영양 많은 식탁 문화를 만드는 자연 먹거리 마을의 대웅산 흑마늘. 방부제, 소금, 설탕도 가미하지 않은 100% 천연 발효식품. 흑마늘 가공 신지식 농업인장 강기표가 만든 대웅산 흑마늘. 조합원들께는 20% 할인해드리며 수익금의 10%는 미디어 협동조합에 기부를 합니다. 문의는 055-863-2321. 검색창에 자연 먹거리 마을을 검색하세요.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일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녹용의 효능을 그대로 녹용에서 추출되는 PLAG를 천연 복제한 록피드. 녹용의 PLAG 성분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치유력을 회복시킵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5월 30일까지 주중 5회 매일 한 병을 국민TV 청취자분께 증정해드립니다. 신청 시 국민TV 조합원이라고 적어주세요. 신청은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 체험점.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록피드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난 놓아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참사 희생자를 추모합시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요구합시다. 나 혼자의 목소리만으로는 안 됩니다. 함께 외칠 때 큰 메아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5월 17일 토요일 저녁 6시 서울 청계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여망, 민주주의 회복과 언론 개혁을 위한 강력한 의지, 시민들이 함께 모아 큰 힘으로 만들어냅시다. 5월 17일 토요일 저녁 6시 잊지 마세요.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5월의 콘서트 K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뭐 타 방송사와 달라서 이렇게 연출되는 환호성, 박수 소리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지만 그렇다고 뭐 굳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첫 곡 나누셨던 곡은 모든 것 그리고 언제나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20살 때 기억을 더듬어서 만든 노래죠. 지켜야 될 그런 가치, 지켜야 될 지조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지켜야 될 사랑도 그렇고요. 그런 거였습니다. 오늘 오프닝 임유란 행진곡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죠. 방송은 지금 16일에 나갑니다만, 올해 5.18 기념식에도 임유란 행진곡을 모두 제창하는 시간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 마치 프랑스 공화국 개국 기념일에 프랑스 국가인 라 마르세예즈를 더 이상 부를 수 없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라 마르세예즈는 다 아시다시피 프랑스 혁명 때 마르세유의 의용군들이 파리로 진군하면서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당연히 프랑스 혁명 기간에 만들어진 노래였고 여러 번의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그 노래는 지금 프랑스 국가고요. 가사는 임유란 행진곡보다 10배 이상은 살벌합니다. 적, 학살, 피, 총, 칼 뭐 이런 살벌한 단어들로 이루어진. 그러나 그것은 프랑스 사람들의 자존심을 나타내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요. 임유란 행진곡은 지금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피압받은 민중들에게 마치 우리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 노래를 그 나라 말로 번안해서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인기가 높대요. 왜? 정서가 비슷하잖아요. 예? 라라라라라라라. 예. 그런 의미에서 임유란 행진곡이 나오지 않았을 때 외국의 노래에다가 5월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그런 5월에 대한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5월 이야기라는 곡입니다. 새벽이 슬 내리는 어둠 속 슬픔에 그 여름 언덕을 넘어갈 때 아름다운 소녀가 울분과 비탄에 남 몰래 우는 걸 보았다네. 그 소녀는 눈물을 감추며 말했네. 사랑했던 부모 형제들. 난 그 소녀 가까이 다
소녀는 눈물을 감추며 말했네. 사랑했던 부모 형제들. 군화발에 밟히고 대검에 쓰러져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던 찬란했던 5월의 하늘을 보면서 새날의 아침을 기다렸네. (5월) 이야기라는 곡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만든 노래를 할 텐데요. 그 이라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라크 전쟁 바로 직전에 이라크 얘기죠. 광주랑 이라크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힘없는 놈이 당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죠. 이라크의 진정한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샤이를 마시며라는 곡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작은 샤이 잔이 넘치게 따랐지요. 한 잔 마시고 나면 다시 세 잔에 넘치게 따랐지요. 맨발에 아이들이 뛰노는 골목 카페에서 붉은 노을에 샤이는 핏빛처럼 곱고 뜨거웠지요. 아잔 소리마저 쓸쓸히 들리는 석양의 바그다드에서 당신의 마음은 뜨거운 샤이잔이 넘치게 따랐지요. 이 먼 사막 나라까지 달려와 줘서 고맙다고 좋게 만나야 하는데 이렇게 만나게 한 저들이 밉다고 언젠가 좋은 날이 오면 인연생 양고기 한번 굽자고 당신은 담배 연기 날리며 또 샤이를 넘치게 따랐지요. 아잔 소리마저 쓸쓸히 들리는 석양의
바그다드에서 당신의 마음은 뜨거운 샤이처럼 내 잔에 넘쳤지요. 당신의 마음은 뜨거운 샤이처럼 내 잔에 넘쳤지요. 예, 고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한국이나 이라크나 바그다드나 광주나 힘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는 강한 자가 꼭 정의인 그럴 때가 있네요. 진도도 마찬가지죠. 예. 힘없는 자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가만히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대한 언론사에 큰 획을 그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모실 건데요. 그분을 부를 때는 5번 외쳐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왜? 이름 뜻이 그거거든요. 5번 외쳐야 되는. 연속해서. 자,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대표 기자이신 분입니다. 시작. 오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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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실제로 처음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생각보다 늙었죠? 그게 아니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처럼 보이고, 뒤에서 보면 그래서 몸매가 진짜 20대인데, 축구를 즐겨 하신다고 해요. 골도 제법 넣으신다고요. 네, 우리 동네 축구팀의 스트라이커입니다. 아. 제가 하루에 10골을 넣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요? 네. 어떻게 해요? 상대는 20대. 제가 우리 교회, 연남동, 거기 교회 팀인데, 상대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팀은 다 40대인데, 예. 40대인데. 예. 예, 그렇게 이길 때도 있습니다. 가끔. 그렇군요. 혹시 농구룰로 하셨나요? 예. 그러시군요. 근데 우리 동네 중학교가 운동장이 되게 좁잖아요. 예, 그래서 체력이 청년이 꼭 아니어도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근데 여기 좋은 교훈을 얻었어요. 역시 나석이 좋아하는 사람이 스트라이커로 많이 활약한다. 오마이뉴스 참가한 지가 지금 15년. 예, 그렇죠. 이제 내년이면 15주년입니다. 내년 2월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에 만들어졌죠. 그렇군요. 미국에 유학을 다녀오신 다음에 만드신 거였죠? 네. 유학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95년에 원래는 월간 말지 기자를 88년부터 하고 있다가 그때 제가 이제 이른바 미국 전문 기자, 좋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이제 그때 통칭되기로는 반미 기자. 이렇게 칭했던 사람인데 다니다 보니까 도대체 미국은 왜 안 망하나?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그 질문을 갖고 간 김에 이제 또 공부를 해서 그때 한참 인터넷 바람이 미국에서 불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 참여형 모델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했던 거죠. 식민지의 아들에게인가요? 네. 예, 그 책 저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아 그래요? 예. 그게 89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 표지가 오랜 유랑생활, 윤락생활에 찌든 그런 분이 담배를 물고 있는 그런 표지였죠. 네네네. 예, 이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지금도 가끔 제가 강연 가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그 89년에 나왔던 그 책. 예. 그 제목이 식민지의 아들에게였지만 부제는
발로 찾은 반미 교과서였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미국의 길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했던.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빨리 문제 제기를 했어요. 지금쯤 문제 제기를 했으면 상당히 옳았을 텐데. 네. 2002년 그때 문제 제기, 월드컵 때 제기하셨으면은 네. 더더욱 시너지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러면서 사실은 그 인터넷 신문, 인터넷 언론 운동에 선봉에 서시게 됐잖아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네. 예. 그때 제가 이제 그때 원래 딴지일보가 있었죠. 김어준 총수가 있었고. 예. 제가 이 근처에 홍대 앞에 그 딴지일보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배우려고. 예. 그래서 그 사무실 문을 탁 여는 순간 저도 몰래 자신감이 확 밀려왔죠.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데서 이 꾀재지 한 4명이 앉아서 뭔가 막 컴퓨터 앞에 하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신감을 갖고 딴지일보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실 그때. 그러고 나서 딴지일보가 있고 나서 한 1년인가 1년 반 있고 나서 이제 오마이뉴스가 나왔는데 당시 딴지는 패러디를 주로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패러디가 아니라 진짜 뉴스를 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던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모토로 그렇죠. 사장이나 뭐 이런 대표이사 뭐 이런 타이틀이 아니고 대표 기자라는 이름으로 본인도 취재를 하시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2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회사를 경영하는 거, 대표로서 창업자이자 이제 대표가 됐으니까. 네, 네. 어쨌든 팔자에 없는 사장 역할을 지금 1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처음에 제가 월급 줘야 되는 직원이 4명이었는데 지금 이제 11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와. 매월 25일이 되면. 네. 지금 며칠이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정도의 표정으로 오늘 손병희 씨를 만나러 왔고요. 네. 25일이 다가오면 이제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 지금까지 15년 동안 월급을 깎아본 적은 있는데 네. 다행히 우리 독자들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월급날을 밀려본 적은 없어요. 네, 15년 동안. 박수 한번. 야. 감사합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최근 5년간은 어쨌든 우리 지금 이 국민 라디오, 국민 TV도 이제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좀 청년 일자리 네. 마련을 위해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5년간은. 그게 이제 제가 경영자로서의 일이라면 두 번째로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가 오마이뉴스 모토니까 예. 저도 기자죠. 그러니까 오마이뉴스는 편집국에 있는 사람만 기자가 아니라 우리 경영기획실에 근무하는 사람도 기자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기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쓰는 거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저는 뭐 덴마크에 대해서도 쓰고 그러나 오마이뉴스에 많이 쓰지는 못합니다. 다른 일이 많아서. 네. 아니 꼭 그래서가 아니라 예. 제가 괜히 부담스러워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예. 자기가 써가지고 자기 그림 맨날 꼭대기 오르면 네. 그것도 좀 약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가장 기쁠 때는 우리가 시민기자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지도 못했던 분이 이름도 모르는 분이 오마이뉴스를 이렇게 열어보면 그분이 메인 탑을 차지하고 있는 거. 그때가 제가 가장 기쁜 순간이고 있어요. 뭐 그러면서 이달의 게릴라 또 올해의 게릴라 이런 상을 시상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전혀 기자스러운 분이 아니었는데 생활인이었는데 올해 기자상을 받기도 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네. 예. 그 중에 한 분이 저랑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고상만 씨입니다. 네. 예. 고상만 씨가 와서 여기서 하여튼 고상 하고 계신데. 음은사 진상에서도 했었고. 예. 보좌관도 했지만. 네네. 또 역시 시민기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요즘엔 대한언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요즘 보도 행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데, 그보다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도대체 오마이뉴스의 경영을 여태까지 망하지 않고, 꽤 위기도 있었을 텐데, 사실, 나라가 평안하면 오마이뉴스에 위기가 닥치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어지러워야지 좀 오마이뉴스 네. 국민TV만 해도 네. 지난번 대선 때 결과가 달랐으면은 네. 국민TV 안 생겼을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매년
그 나라가 어지럽게 바랄 수도 없는데 그 경영을 하는 데 있어 대한 언론을 네. 만드는 거는 쉬울 수도 있겠지만 경영하고 이끌어 나가는데 네. 중요한 원칙이라고는 할까요? 경영자로서? 글쎄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월간 말지에 12년간 있었거든요. 근데 88년에 말지 처음 그 입사했을 때 제 월급이 교사 초봉의 3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 제가 12년간 있었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입사한 친구가 4명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서서히 그만두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우리가 어떤 뭔가 좋은 일을 하는데 그냥 의미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사업적으로도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어야 이 의미도 지속화가 될 수 있구나. 네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마이뉴스 만들 때는 그 점을 특별히 중시했죠. 그래서 제가 아예 창간 계획서에 그렇게 써놨어요. 직원을 뽑되 한겨레 신문 기자보다는 월급을 많이 준다. 으아! 근데 실제로 그렇게 구현됐는지 모르겠으나 그때의 꿈은 뭔가 이 진보 언론 중에 그래도 한겨레 신문이 그때 대표 주자였으니까 그거보다는 더 받아야 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업과 의미가 함께 있어야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되구나. 이런 걸 제가 말지에 12년 동안 다니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그 두 개의 축을, 두 개의 수레바퀴를 계속 밀어갈까? 그게 저의 최대의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지금 와 계신 분들도 본인이 지금 주력으로 하고 계신 사업이 있고 또 다른 게 있겠지만 저는 진짜 제가 남의 월급을 책임지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어요. 네. 제가 37회 오마이뉴스를 만들었거든요. 그 전까지 저는 오로지 기자 오연호라고만 생각했지, 글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제가 막 뭔가 이 사원을 뽑고 조직을 해서 책임지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어떤 자기가 목표하는 꿈이 있으면 그 없는 제주도 또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서야 이게 터득했어요. 나중에서야, 내가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너무 경시했구나. 그래서 우리 청취자나 여기 와 계시는 분들도, 이 분야는 내가 전혀 안 맞을 것 같아? 이런 것도 자기 안에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저는 이렇게 네가 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뭔가 뒤에서 상황이 네네. 풍덩 물을 빠뜨렸기 때문에 제가 수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직원 4명에서 출발했으니까 또 매우 가난하게 출발했으니까 당연히 사장을 스카우트할 돈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그냥 사장 겸 편집장 겸 기자 겸 이렇게 겸했던 것 같습니다. 야, 일단 여기서 박수 한번. 예. 사실은 이런 자기 개발서스러운 결말을 듣고 싶은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회사, 그것도 언론사, 그것도 대한언론사를 경영을 하는데 그 수익 모델이 있어야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광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또 오마이뉴스만 갖고 있는 10만인 클럽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기가 해주시면 고맙겠지만 그렇게 하긴 좀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라도 어떤 원칙을 갖고 돌파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결국 핵심은 시민들의 건강한 참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마이뉴스가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렇게 시민 참여 모델을 했을 때 만약에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았으면 이 모델은 불성립이죠. 그런데 처음에 727명의 시민 기자가 참여했는데 지금은 한 8만 명의 시민 기자가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 참여가 핵심인데 이것을 글 쓰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이 의미 있는 사업을 지속 가능한 모델로 수익성에 있어서도 적용시켜보자. 이게 했던 것이 이제 월 10,000원의 자발적 구독료 유혹의 10만인 클럽이었던 거고요. 그게 개별 기사로 갔던 게
이제 좋은 기사 원고료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참 여러분들이 아픈 그다음에 감동적인 기사를 올려주고 있는데 그런 건 매일매일 요즘도 예. 한 기사에 여러분이 돈을 내서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좋은 기사 원고료가 붙는 게 있어요. 아, 예.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만의 지금 이 국민 TV나 국민 라디오가 협동조합 방식으로 되는 거, 뭐 뉴스타파라든지 고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막 성원이 오는 거, 이런 오마이뉴스 시마니 클럽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그런가요? 제가 요즘 제가 취재하는 영역은 덴마크가 왜 행복지수 1위의 나라가 되었을까? 그들은 왜 안정한 나라가 되었을까? 네. 우리는 위험 사회인데 이걸 쭉 취재하고 있는데 이걸 취재하고 있는 사이에 역으로 네. 덴마크 언론인들 한 40명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네? 우리나라를 배우겠다고. 그럼 뭘 배우냐면 이 IT 강국. 예. 특히 이제 오마이뉴스에도 왔는데 그거는 시민 참여가 어떻게 가능한가? 근데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시민 기자 제도는 이해를 해요. 네네. 그런데 물론 이해를 다 하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탑 기사에 실려봤자 원고료를 5만 원밖에 안 주니까. 장당이 아니라 건당. 엄청나게 긴 기사를 실어도 우리가 주는 건 5만 원밖에 안 되냐. 그 정도밖에 안 받고 어떻게 쓰느냐. 왜 40분 1시간 출연하셔도 출연료 5만 원밖에 없어요, 여기도. 아, 여기도? 예, 예. 그래요? 가급적 압축적으로 하고 떠나야 되나? 그런데 예. 그것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더 이해 못하는 게 아까 그 시마니 클럽과 좋은 기사 온 거예요. 왜냐면은 누구나 공짜로 볼 수 있는데 왜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고 기어이 돈을 내느냐 이거지. 네? 이 국민 TV도 마찬가지잖아. 국민 라디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 서구 사람들은 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뭐 세월호 참사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죠. 사실이 또 그 정도로 아픔의 무게가 크고. 근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상규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원적인 대책까지를 해나갈 수 있는 기저의 힘은 그래도 우리에게 뭔가 힘이 있다. 예. 그 시민의 건강성이 있다라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놀라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만이 갖고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이다라는 얘기를 물을 한 잔 마시면서 감명을 좀 음미를 좀 해야 되겠네. 예. 손병희 씨의 진가를 제가 이렇게 안 거는 총선 때. 그러니까 총선 버스. 그러니까 대선 때는 우리가 대선 올레를 했는데 총선 때 총선 버스를 하면서 우리 국민 가수로 모셨죠. 그때 아마 빚진 거를 갚으려고 저를 부르지 않았을까 오늘. 예. 그때부터 한두 군데 다닌 게 아니고 꽤 여러 군데 다녔으니까 만약에 빚진 것을 갚는다는 개념을 하신다면 우리한테만 전속으로 온 거 아니었어요 그때? 그게 아니라 차를 타고 여러 군데 갔잖아요. 그렇죠. 여러 군데 갔죠. 며칠 동안. 예. 그러니까 그 건당으로 계산하면 꽤 여러 번 오셔야 되는데요. 마침 잘 됐습니다. 예. 덴마크를 취재를 하시면서 덴마크는 협동조합이 많이 발달한 나라죠. 그렇죠. 덴마크가 우리 국민 TV도 협동조합이고 또 프레시안도 협동조합으로 이게 하고 있는데 덴마크야말로 협동조합의 원조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이제 협동조합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나 이걸 본격화한 건 덴마크입니다.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은 속담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어요. 그런데 대전역에 함께 내릴 때쯤이면 두 사람이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내린다. 그 정도로 협동조합이 보편화되고 누구나.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협동조합 법이 있을 것 같죠. 그래서 협동조합 법이 없어요.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창회 만들 때 뭐 법에 의해서 동창회 만드나요? 그냥 동창회 회칙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네네네. 당신이 회장하고 월 회비는 얼마인데 이게 끝이잖아요. 예예.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협동조합 법이 2, 3년 전에 생겼죠? 그래서 지금 국민TV 협동조합이 이렇게 생긴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나라는 무려 130년 됐나요? 협동조합이 생긴 지? 근데 지금도 협동조합 법이 없어요. 덴마크가
협동조합의 원조다. 그냥 덴마크 하면은 사실은 축구할 때 가끔 만나고, 예, 가끔 만나고 북유럽의 강호 정도. 낙농업이 발달했다. 뭐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요, 제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3차례 덴마크에 갔습니다. 왜 갔는지 궁금하시죠? 왜 하필 덴마크에 갔을까? 행복지수 1위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지난 대선 때 그 개표 결과를 보고, 손병희 씨는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찍은 후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네. 아주 절망을 하는 독자들과 함께. 제가 생방송 중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막 흘렸어요. 봤어요, 저도. 그래서, 네이버에 오연호 치면은, 2개가 나옵니다. 오연호 고향하고, 오연호의 눈물. 이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정권교체를 그토록 열망했을까? 그건 자기가 좋아하는 대통령 뽑으려고 한 게 아닐 거고, 우리 사회를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였을 텐데, 그럼 제대로 된 사회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그것은 개개 사회의 구성원들이, 내가 행복하다. 안정감이 있다. 예,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도 개개인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유엔의 조사에 의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나라를 한번 찾아가 보자.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나라를 만들었고, 그럼 우리가 꼭 이게 정치 시스템을 바꿔서 할 수도 있지만 또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 정권 개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 이런 걸 이제 연구하려고 가볍게 한번 갔어요. 근데 매력에 빠져가지고 지난 1년 동안 무려 이제 3차례 갔다 왔죠. 한 번은 제가 직접 차를 몰고 열흘 동안 구석구석 한 1,500km를 달렸죠. 그러시군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오마이뉴스에 다 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병희 씨가 오마이뉴스를 안 봤다는 얘기예요. 지금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국민 TV 하느라고 바빠서요. 나중에라도 가서 검색하셔도 되고. 제가 지금 사실은 5월 말 정도에 책을 내려고 했어요. 이거를.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것과 연재하지 못한 걸 모아서. 그런데 이 세월호, 이 참사 비극을 맞으면서,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지만, 도대체가 이 일손이 안 잡히는 거잖아요. 정말 이 하루하루 이게 책을 지금 쓰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다지고 있고, 진짜 새롭게 다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복지사회로 만들어볼까,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볼까,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왜 세월호 선장은 그렇게 직업정신이 없었을까? 왜 해경은 또 저랬을까? 왜 언론은 이럴까? 왜 대통령은 이럴까? 그 다음에 왜 또 야당은 이럴까?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덴마크 사회가 왜 이 안정감을 주는 사회이고 우리는 왜 이게 위험 사회인지 이런 걸 다시 한번 막 되씹어보고 복귀하고 재구성하고 이러느라고 책이 진도가 안 나가네요. 그러나 이제 책 대신 이렇게 말로 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서 제가 이제 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 상처도 받고 있어서 위로도 해줄 겸 함께 대안도 모색할 겸해서 주로 이제 지방을 돌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지난주에는 청주하고 제천. 충북이죠? 다음 주는 당진하고 서산. 이렇게 주로 이제 지방을 돌면서. 그러고 보니까 오늘 뒤에 나올 우리 두 분도 전부 다 충청도 출신 개그맨이랑 가수가 있는데 사실은 연재물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읽은 것 중에서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애들이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또 고등학교를 안 가고 자기 멋대로 1년을 보내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라는 그런 대목에서 깜짝 놀랐거든요. 제대로 읽으셨네. 읽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살아오고 있나를 판단할 때, 네. 점검해 볼 때, 내가 과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행복은 네. 제가 봤을 때 그 기반은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데,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학교 교육의 가장 핵심이 자기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이거를 스스로 찾게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고민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예, 그렇죠. 그래서 덴마크 교육은 중간중간에 그런 여유를 주는 장치를 마련하더라고요. 그게 핵심적인 게 예.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에 가지 않고 1년간 인생학교를 갑니다. 그 인생학교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예를 들면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만 모인 기숙형 학교. 그래서 거기서 1년간 보내는 겁니다. 물론 부모들도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 한참 사춘기 때 집에서 없어지니까 사라지니까 밥도 안 해줘도 되고 무려 1년 동안이나. 근데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부모를 떠나서 해방이 되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만약에 저한테 오마이뉴스 월급 걱정하지 말고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축구만 해라. 예. 축구 기술 훈련부터 막 받고 예. 그러면 엄청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아이를 직접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아이였는데 말문이트였습니다. 오. 제가 이 말은 내가 확실하게 이해를 했어요. 왜냐면은 제 애도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데 우리 애하고 단둘이 밥을 먹으면 상당히 곤란하게 빠질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이 대화가 나는 문장을 완성해서 질문을 하는데 예. 저쪽에서 답은 문장이 완성되게 오지 않아요. 됐거든? 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곤란했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도 축구를 좋아해서 제가 이제 축구 얘기를 하면 그때는 예. 이제 완성된 문장이 나옵니다. 아, 네네. 네. 그리고 자기가부터 먼저 또 저에게 막 질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아이들끼리 있으니까 좋아하는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자기의 말문이트였다. 근데 그걸 무려 1년 동안이나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예. 거기에서 아이들끼리 기숙학교에서 자치. 그러니까 스스로 방해 구성원끼리 회장 뽑고 반장 뽑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과목 이름이 이런 거예요. 당신이 35살이 되면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네? 이거를 4달에 걸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달에 걸쳐서 그 과목을 자기 스스로 설계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선생님들 있죠. 가르쳐주는. 예. 근데 이거를 그 중학교 졸업하고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기 전에 또 그러는 거야. 한 6개월간. 예. 그 다음에 직장 다니다가 손병희 씨는 직장을 몇 번 옮겨 다니셨나요? 사실은 직장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래? 군대 얽매인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청취자들은 이렇게 직장을 몇 번 이제 옮겨 다닌 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기 전에 거기서 또 인생학교를 가는 거예요. 아, 그렇기도 합니까? 네. 그러니까 곳곳에 이렇게 인생학교가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근데 이 여유를, 왜 이 사람들은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다들 바삐 가는데 자기 혼자만 여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뒤처지잖아요. 근데 사회 시스템이 다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이걸 10학년이라고 하던데 그 친구들은. 네, 네. 거기에 안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직장에서 저 직장을 옮길 때 예. 사회가 뒷받침을 해주는 거죠. 사회와 정부가. 그래서 그 실업 기간 동안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기본소득을 보장하면서 확실하게 시켜주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돈이 있어야지 그런 거라는. 돈이라기보다는 네. 사회적 합의가 되니까. 아. 자, 신뢰가 있으니까. 예. 내가 위기에 처하면 해경이 제때 날아올 것이다.
예.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25일이 되면 그러니까, 오연호 사장이 분명히 월급을 줄 거다라는 그런.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신뢰는 지금도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네, 그러니까 신뢰했습니다. 우리 예. 직원들은 25일에 오는 걸 불안해하지 않아요. 저만 불안해요. 저만 애태우고 있는 거지. 우리 직원들은 이제 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뢰가 있으니까 세금을 내는데 우리는 요새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증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보수인 새누리당도 그것을 못하지만 야당도 그를 앞장서서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저항감이 있거든요. 증세에 대해서. 그럼 우리 국민들은 왜 저항감이 있나? 세금을 거두면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해경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세금을 걷어서 4대강에 막 22조인가 24조인가 쏟아 부어버리잖아요. 내 돈이 아까운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있습니다만 또 막 개인적으로 실손보험 들지 민간보험 들지 뭔가 막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예. 아주 실감 나네요. 아니 돈을 세금을 내면은 해경이 와야 되는데 이게 해적한테 준다는 기분이 드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아름다운 강을 파괴하는데 우리 그렇죠.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신뢰가 우리 사회 곳곳에 이게 어떤 악교처럼 이게 접착체가 되어서 이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예. 신뢰가 곳곳에서 파괴가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의 지시에 의해서, 선장의 지시에 의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이게 안 온단 말이죠. 해경은 안 오고 구해주지 않고 또 언론은 오보를 해버리고 이런 사회 곳곳에서 신뢰가 지금 이게 망가지고 있는, 그나마 유지되었던 신뢰도 망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이어갈 것인가, 이거는 매우 어려운 거고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막 1년, 2년 후퇴시킨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당히 많은 것을 잃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치유할 것인가. 이게 매우 지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년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1년 후퇴시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정치권에 대해서 외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특히 덴마크로 취재 여행을 다녀오면서 느끼신 바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까요? 사실 제가 오늘 출연 시간 몇 분이에요? 이것만 하고 이제 가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물론 뭐 오마이 TV를 통해서도 하겠지만 이 책을 낼 쯤에 이 강의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진짜. 이런 식의 강의를. 이런 식의 강의를 하는데 한 이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48시간 강의를. 순수 강의 시간만? 그렇지. 그러니까 강의를 한다면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대를 하고요. 뭐 국민 라디오랑 같이 해도 되겠네요. 오마이 라디오랑 같이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런 거 저 기억 잘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덴마크가 이렇게 행복지수 1위의 나라가 된 것은 정치권이 잘해서도 있지만 시민사회가 깨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화된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가장 모범적으로 이미 구현한 나라가 덴마크예요. 근데 신기하게 왜 그럼 덴마크가 이렇게 되는가? 처음에 교육부터 이렇게 제대로 돼서 그런 건데 근데 그걸 국민교육이라고 그래요. 그 나라에. 근데 구룬투비라는 사람이 처음에 왕에게 자유로운 국민교육을 합시다라고 했는데 왕이 거절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저항할까 봐서.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시민이 주도한 교육이 되었어요. 근데 협동조합도 말이죠. 아까 제가 법이 없다고 그랬죠. 처음에 왕한테 협동조합 법을 만듭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위험한 것 같은, 무슨 막 사회주의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거부했어요. 그래서 시민주도로 이게 된 겁니다. 그런 법도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이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가 덴마크의 전반에 이렇게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농촌 사회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농민이 산업화 과정에서 깨어있는 노동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치 세력화를 하자 해서 만든 게 사회민주당이고, 그러니까 노동자가 당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집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 현대사에서 100년 동안 약 70년을 이 3인당이 집권을 해서 사회복지가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그러면 보수당도 집권했잖아요, 30년을. 네. 그럼 왜 이들은 이 반동으로 가지 않았을까? 네, 그 나라는 지금 의료비가 전액 면제고요. 대학까지 다 교육비가 면제인, 그 다음에 매우 평등한 사회. 이게 됐는데, 그럼 왜 보수당은 이걸 반동화시키지 않았을까? 그것 또한 시민의 힘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이게 복지사회와 평등문화가, 시민주도의 문화가 하나의 문화로 되어 있으면 보수당이 온다고 해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 이 진보 자유정권이 10년을 해봤단 말이죠. 만약에 그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았던 틀거리를 이후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흐트리지 않고 좋은 점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왔다면 우리나라가 이처럼 망가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덴마크는 여와 야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최소한 요거는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합의해서 그거는 최소한 그거는 건들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럼 왜 건들지 않았는가?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네. 깨어있는 시민들이 유권자로서 표를 행사할 것이다라는 그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반동이 못 온 겁니다. 또 반동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만 한 거예요. 조금만. 네. 그래서 여전히 관건은 이 시민들의 깨어있는 힘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가 안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돌아보니 야당은 저 상태고 다시 기대를 과연 해도 될까 의구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덴마크에서 쭉 관찰해 보니까 그렇게 절망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자, 보수 정권이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을 한다면 그들을 제압하는 일은 그들을 에워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모델로, 대안적 모델로 여기저기에서 에워싸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야당을 탓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참여연대라는 아주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정권 교체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회원이 늘고 또 참여연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절망감에 빠져 있을까요? 보수 정권이 들었는데 전교조는 더 회원이 늘고 참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이 막 전교조 선생님을 찾아서 제발 우리 아이를 가르쳐달라고 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외로워할까요? 네. 보수 정권 들었는데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독자는 더 늘고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은 막 더 늘고 국민TV는 더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조중동을 에워싸고, 그러면 우리가 정권 교체 안 됐다고 시무룩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 정치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어떻게 대안 모델을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이 국민 카페잖아요, 이게 지금?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손병희 씨가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렇게 좌석이 하나도 비어있지 않은 건 아니고 몇 짝 비어있지만 이렇게 워낙 드문드문 배치했어요. 이렇게 꽉 차서 네네네. 이렇게 카페 분위기를 이렇게 좋게 만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카페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런 대한 카페가 밤마다 막 이렇게 있고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뭔가 깨어있는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막 하고, 이거 신나잖아요. 네. 네.
뭐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 청와대에서 외롭게 앉아 있는데 우리는 외롭지 않고 이렇게 막 하고 있고, 예? 우리의 대안 모델들은 나날이 막 늘어나고, 그럼 이게 이제 포위돼 가는 거예요. 사실 박원순 시장이 그 서울시장이 됐잖아요. 1년 6개월이었나요? 그동안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막 했잖아요. 협동조합, 예. 마을 만들기. 그러니까 오세훈 때 없었던 것들이 우리의 가치로 막 이렇게 새롭게 각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막 이곳 저곳에서 있어가지고 포위를 해야 돼, 포위를. 그래서 저 사람들이 소수파가 되게 만드는 그런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실험들을 곳곳에서 힘을 모아서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곧 이 정권교체, 사실상의 정권교체고, 그것이 이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가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저는 어디를 둘러봐도 힘이 없어요, 지금. 새로운 힘이 나올 때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다, 우리가 정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48시간 풀어내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겠군요. 책은 책대로고요. 또 강연은 강연대로 기대하겠고, 또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기관지가 별로 안 좋으심에도 불구하고 오셔갖고,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오연호 대표님을 다시 한번 5번 외치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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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뭔 노래 할까 고민했었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부르는 걸로 하죠. 오연호 대표의 마지막 발언에 고무받아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투쟁 속에 동지 모아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동지의 손 맞잡고 가로질러들 판산이라면 거기 여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거기 여차 건너주자 배 떨어져 어두운 길을 서로 일으켜주고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